뉴스인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심려가 많으신가요?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인생 사는 게 그렇죠, 뭐. 네. 그래도 평안해 아이, 보이시는데. 그럼요. 네. 네.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요. 요즘 뭐 괜찮게 잡네요. 예, 편안하게 잡니다. 네. 며칠 전 그때 한참 힘들 때보다는 지금 좀 편안해지신 거예요? 네, 뭐 그때 좀 힘들었죠, 처음이니까. 네. 예. 그 많은 분들이요. 네. 사실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네. 창당한 이후에. 침몰 직전이죠. 예, 이런 상황에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셨을까부터 궁금해했었거든요. 나서진 않았고요. 뭐 손 들고 내가 하겠다 뭐 그런 적은 없고요. 뭐 네. 불가피하게 맡게 됐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왜 했느냐? 나라 위해서 했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 위해서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새가 창공을 날아가는데 네, 오른쪽 날개가 부러졌어요. 예, 네,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이 오른쪽 날개를 왼쪽 날개도 중요하죠. 물론 성한 날개도 중요하지만 이 부러진 날개 이걸 빨리 고쳐야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새가 하늘을 향해서 훨을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못되는 거는요. 이제 보수가 잘못되는 거고요. 예, 보수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잘못되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어렵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잘 바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되고 또 우리 백성들이 참 고생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그 위원장이 앉아 계신 자리에 많은 야권 지도자들 네. 그리고 바른정당 지도자들께서 앉으셔서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네. 이제는 끝났다 운명이 네. 그 부러진 날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날개는 바른정당이 대체하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 등등으로 해서 제3지대 합리적인 이른바 개혁 세력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 병으로 말하면은 인공 날개를 달아보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이 본래 날개가 예. 뭐 고쳐질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고쳐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할 때도요. 예. 조금 뿌리가 남아 있으면 본래 자기 거를 쓰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치과에서도. 예. 그래서 이 새누리당 가보니까 그렇게 뭐 버릴 만한 정당이 아닙니다. 다시 치료하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뭐 우리 새누리당이 잘못했죠. 집권 여당으로 오늘과 같은 이 국정 파탄,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거 다 근본적인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책임져야 된다. 국민들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용서하는 법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적어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그분들은 나가셔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가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물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도 책임 있습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다른 당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수의 적통이 될 수 없는 거는 네,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새누리당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이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뻔히 책임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부정하고 나간 사람들과 네. 그래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을 더 귀하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이니까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이 꼭 안 나가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의 무게는 다릅니다. 네. 뭐 지금 거론되는 그분들은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으로든지 실제적으로든지 이 책임이 더 무겁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서청원 의원께서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복당하셔서 국회의장 하시라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뭐 농담으로라도 오간 겁니까? 아니면 전혀 날조된 겁니까? 근데 유신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그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명했답니다. 네. 뭐 지금 유신 시대도 아니고 내가 유신 시대의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재주로 국회의장을 지명을 합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가 한참 벌었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우리가 뭐 저도 알고 있고 정치를 잘 모르는 저도 알고 있고 팔선신 그분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국회의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마 이거 보도하신 분은 예.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면 사회부 기자나 과학부 기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알아들을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뭐 농담처럼 오갈 아니 수 그거야 있었던- 뭐 누구 똑똑한 사람 뭐 대통령감이다 내가 예. 밀어줄게 뭐 이러잖아요. 네. 예. 뭐 그것도 미략입니까? 예. 네. 지금 보수층의 국민들은 어떤 마음들이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으실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수층은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또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정말 믿고 잘할 걸로 알고 대통령도 뽑아줬고 그랬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허탈해하고요. 네, 네. 어디다 마음 둘 수도 없고 그 뭐 잘못했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네. 꼭 무슨 뭐 잘못한 자식을 측은하게 보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보수 그 지지층 국민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극기 네.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강제로 누가 동원했겠습니까? 네. 그 추운 겨울에 토요일에 집에 있지 않고 거기에 나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조금 양쪽 집회의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아픔과 그 생각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나 거기까지 가게 된 예? 거기 다 아마 다를 것 좀 생각이다. 거기 네.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빨리 정치권에서 수렴을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네.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오래 갈 거다 예. 생각하고 우리 정치권이 그런 그 책임을 해태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다. 예. 저렇게라도 외치고 저렇게라도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김진태 의원은 그 위원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이제 못 나가게 됐다 오게라고 네. 얘기했던데요. 네, 저는 김진태 의원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본 적도 없고 예. 말을 섞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 전체에 대해서도 안 나가는 게 전혀 좋겠다 뭐 그런 저는 말씀하신 적 뭐 그럴 없고요. 그럴 만한 기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네. 그냥 뭐 집회 나가는 거야 본인의 자유죠. 뭐. 예.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가늠되는 때가 이제 어쨌든 올해 치러지는 대선일 텐데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독자 후보를 지금 반기문 총장 말고 전 총장 말고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반기문 총장이면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니고 뭐 아직은 관계가 없는 분이죠. 네.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예.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대선 후보 내겠다 그 말 못합니다. 무슨 염치로 지금 대통령 후보 내겠다고 그럽니까? 네. 대통령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탄핵에 이르게 된 이런 사태가 있는데 또 대통령 하겠다? 그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염치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국민들께서 야 그래도 한번 대통령 후보 내봐야지 찾아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번 내볼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 누가 떠오르는 그 사람들은 있습니까? 새누리당 안에? 새누리당 안에요. 예. 그러면 다른 당 후보 정도의 그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네.
당의 공식 입장 내지는 제 입장이 이러니까 네.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귀국해서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네, 여러 네. 행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행보 또는 발언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하고 같이 할만하겠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네.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네. 이제 그분 곁에 있는 분들을 면면을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정치 낭인들이에요. 정치 낭인. 저런 분들 가지고는 반기문 총장이 가지신 뭐 아직 어떤 정치 뜻을 가진지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 예, 예. 그러나 뭐 친문 패권, 친박 패권, 이 패거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될 수 있다. 그 기국 일성이 그거예요. 네, 어이구 뭐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 사람들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은 의구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총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봐서는 외교관 출신, 언론인 출신, 친이계 이명박 행정부 때 몸담았던 네. 그 세 부류인데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낯익은 얼굴들도 있고 네.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얼마 전에 정치하던 사람들인데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은 저분들이 곁에 있으면은 뭐 국민들이 반 총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응급실 의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응급처치하면은요. 네. 이제 새누리당 저는 뭐 제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또 본래의 자리에 네. 후를 털고 돌아갈 겁니다. 네. 본래의 자리라는 곳은 뭐 이제 은퇴를 했고 제가 목사를 은퇴했거든요. 예. 쉬는 거죠. 놀고 쉬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예. 네. 그동안 쉬시다가 잠깐 이제 응급처치하러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에서 환자 발생하면 이 비행기 혹시 뭐 의사 타실 분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제자리 가서 앉아서 비행기 타고 또 여행하는 거죠. 예. 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께서 그 목사님인데 예. 할복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느냐. 네. 물론 이제 그 서청원 의원한테 할복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건 저희가 압니다마는 네. 그 표현이 성직자께서 하시기에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 아니, 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 문화 가운데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그걸 소위 일본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본 문화는 그렇지만 하지 마라. 활복해서 되겠는가? 예. 또 국회의원직도 내놓지 마라. 다만 당을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것으로서 한번 책임을 져보는 것이 어떠냐. 당신들이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말이야. 예, 어? 예. 서로 가깝다고 경쟁하면서 따라다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어?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그랬고 본래 그분들이 말입니다. 예, 예. 전당대회라든지 또 때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 저거 분신자살하면 안 되는데 네.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불사르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하면 그게 참 끔찍한 말이거든요. 네. 전 뭐 일본 문화를 얘기한 거지 무슨 제가 뭐 그 말을 이거 변명을 구차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네. 예. 네. 위원장님은 저희가 사실 그 실물로는 처음 뵙는데요. 말씀하신 그렇습니까? 것이 네. 저희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별명은 저승사자로 붙으셨는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목사라던 사람인데 천국사자죠.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건 어울리지 않는 별명인데요. 예. 네. 위원장- 저승으로 보내는 사람보다는 천국으로 보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러시죠. 그렇죠. 성직자시니까. 네, 네. 평생. 그러셔야 네, 되고요. 네.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대선이요. 네.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 삼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큽니까? 저는- 누가 제일 지금 유력합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뭐 여야의 대결도 아니고 뭐 네. 이념의 대결도 아니고 개헌과 반개헌의 대결일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개헌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대개 의견이 모아지는 건 분권형입니다. 물론 이 분권형 개헌이라는 거는 권력구조의 분권만이 아니라 예. 중앙과 지방의 분권. 뭐 지방자치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공권력의 분권, 이 독점되어 있는 공권력이 나뉘어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뭐
배분이라든지 또 경제분권도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심각한 이 양극화 문제 이것들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뭐 국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헌법 이런 헌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 헌법 개정이 무슨 권력 구조의 뭐 변경이다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방향입니다. 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분이 뭐 대통령 될 만한 분인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네. 여소해야 됩니다. 네. 지금 헌법화에서 되면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5년도 짧다, 뭐 8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말을 들으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되자마자 여소해야 됩니다.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은 여소해야 돼요. 예, 예. 한 발자국도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국정의 혼란을 빤히 내다보고서 예. 정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이게 그 우리나라의 정치 이 형편이 정치 지형이 요소해야 되다. 예. 못한다 아무것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나오신 김에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위원장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 또는 네. 그 의문 제기에 대해서 아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사드 개성공단 관련된 발언에 대한 그 의문 네. 제기인데요. 네. 우선 2016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는 모든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는데 네, 그런 성명서에 제가 참여를 했죠. 네, 네. 그 성명에 참여하신 거고 네.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시종일관 사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최신 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안보 정책을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 그러나 어떻든 결과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이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어떤 이건 마음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불가피하다. 어?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다라는 그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도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미 고도화됐고 지금과 상황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마찬 그때도 제가 이 입장에서 사드에 대해서는 예, 뭐 전쟁 반대하는 건 뭐 그때나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전쟁 나서 되겠습니까?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니까 전쟁이 참혹하더만요. 네, 안 된다 이건 전쟁 어떤 전쟁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통일이 중요하지만 평화적으로 돼야 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 어떤 체제로 통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성공단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교육장입니다. 네.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5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교육장을 문을 닫았다. 네, 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예, 또 지금 중소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에서 300불, 뭐 400불 안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성공단 100불입니다. 그 우수한 인력이. 나는 이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다. 다만 저는 정부가 염려한 걸 압니다. 이 돈이 핵 개발에 쓰여진다. 네, 네, 그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성공단이 내 재계가 가지는 의미가 존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혹시 그것보다도 더 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연속 인터뷰에서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